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창업 일반 5차시 창업의 성공 요소 중에서 창업의 핵심 요소 세 가지 또 네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창업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창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자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 플러스 한다면은 시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 수명 주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자본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본은 창업에 소요되어지는 자금을 의미한다. 창업하는데 돈도 없이 어떻게 창업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돈을 빌리든 내 돈이든 빌려도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창업자와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과 더불어 3대 핵심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더 플러스 한다면 시장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이죠. 시장도 존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개를 합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창업의 4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에는요, 창업 자본에는 이렇게 이제 돈이 이래 동전이 필요 없죠. 요즘 동전 넣었습니까? 그래서 창업 자본은요, 자기 자본, 그죠? 그리고 타인 자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기 자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투자한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직접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본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는 조그만 개인 기업. 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사업에 필요한 개인 사업주가 투자한 바로 그러한 자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투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폐가 망신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 망하면은 뭐 집도 또 나 앉아야 되고요. 가족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벌 돈만 생각하고 쉽게 기업에 뛰어들거나 창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주위에 대인 관계도 또 별로 없고 그죠?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루어지면 들어올 돈만 생각하고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기업이 있죠. 어떤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출자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이제 주로 주주의 출자금, 이걸 우리는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주주들은 사업주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배당금을 받는 개인 사업자와 사실 같은 겁니다. 망하면요 돈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죠? 주주들은요. 자,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은 자기 자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 있죠. 타인 자본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이럴 때 우리는 부채라고 이야기하죠. 빚이죠, 빚.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건 내 돈으로 다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죠. 빌려와야 되죠. 그죠? 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게 되어지는 자금, 즉 부채가 아니고 부채죠. 부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지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 알지자의 사람인자죠. 그래서 지인들, 뭐 친구들이나 뭐 친인척들이나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의 차입금이 바로 돈을 빌려온 것을 차입금이라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인자본은 바로 뭐냐?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사업하는 돈은 바로 자기의 자본과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부채, 그죠? 이걸로 사업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은 우리가 어디에서 또 가져올 수 있을까? 그죠?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한번 찾아본 것은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들어와 보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한번 꼭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니까 세부 사업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융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세부 사업에 꼭 들어가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신청 대상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융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부 사업에도 보면은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이라 해서 사업화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또 돈을 빌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신성장 기반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그 중소기업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이와 같은 자료를 잘 활용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 보면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 3년 미만, 아주 뭐 사업을 시작하고 3년이 아직 안 됐다 해도 이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준비 중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자금을 갖다가 융자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뭐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뭐 이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리로 이자가 낮은 이자로 우리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어떤 서류가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한번 청년 한번 쳐볼까요? 청년 이렇게 쳐보니까요. 2020년 청년 전용 창업 2020년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 신청서가 있네요. 잠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서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020년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 신청서를 이렇게 누르고 열기를 누르면요, 이와 같은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청년 전용 창업자금 신청에 따른 뭐 지켜야 할 사항,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융자금으로 상환 의무가 있고 39세 미만이어야 되며, 또 신청 편의를 위해 증빙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나 향후 그죠? 대출 시점에서 돈을 빌리는 그 시간에서 시점의 서류 확인 등으로 결격 사유가 만약에 발견되어질 경우 잘못되어진 사유죠, 그죠? 자격이 결여되어졌다는 것이죠. 없다, 결석, 그죠? 없다는 거죠, 그죠? 자격이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는 취소되어집니다. 취소되어지면은 뭐 원천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스와트 분석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획서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단계별 추진 일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서에 나타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경쟁력 관련 산업의 시장 현황과 전망, 이거 스와트 분석에서 똑같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얼마의 고객을 확보할 것인가, 수요 예상 및 매출, 수익은 얼마 확보할 수 있으며 고용은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은,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라는 계획, 이와 같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심의, 아주 심도 있는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선택이 되어지면은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밑에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요. 뭐 연체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 용자 신청서 밑에 쭉 쓰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밑에 쓰는 거 있죠. 창업 목적, 그 다음에 아이템, 여러분들 사업하고자 하는 항목,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 그죠? 그 다음에 창업 애로사항, 여기에 대한 또 대처 방안, 그죠? 대체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 창업에 따른 뭐 인력 채용,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기타 뭐 대표자 경력도 있고요. 주주 이건 좀 이제 규모가 크지네요. 주주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창업이니까 청년 창업이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빠져나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 자본을 구할 때 자기 자본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타인 자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기 보면 미소금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소금융이라는 것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양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 즉 돈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 자금 등 이런 것들을 무담보, 담보 없이 또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한국의 소액 대출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창업 운영 자금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자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모집할 때는 주의 잘 살펴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창업 아이템 수명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은요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막 이제 창업이 어떤 아이템이 개발되어지고 그죠? 어떤 아이템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죠? 이 아이템이 개발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되어지냐면 이제 별다른 제일 처음에 손님들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없죠. 그런 상품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요. 이제 점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소문이 나면서 야, 그 써보니까 괜찮더라. 또는 음식점 같으면은 야, 그 음식점 정말 음식 맛있더라. 가격도 싸고 또 맛도 있고 친절하고 좋더라.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손님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는 아직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막 기업이 성장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이 이익도 어떻습니까? 이익도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들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는 뭐 특별한 선전이나 광고 없이도 뭐가 되어지냐면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성숙기 단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죠?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익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할까요? 예, 이때부터는 뭐가 되어지냐면요. 경쟁사들이 많이, 경쟁업자가 아주 많이 창궐 하게 되어집니다.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장사 잘 되니까 나도 한번 그 사업에 뛰어들어 볼까? 이러면서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서 주위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도입에 들어와서 성장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유산 사업이. 그러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몰리냐 하면은 다시 새로운 사업, 새로 진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새로운 성숙기에 있던 이 산업은 점차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어지고, 그죠? 이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익도 최소화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일 처음에 도입기다. 이때 선전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죠? 선전한 결과 이제 입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전의 결과가 나타나고 또 사용해본 사람들의 이제 어떤 입소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성숙기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들이 진출되고 또 경쟁이 심해지면서 제품이 쇠퇴가 되어지는 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익도 알겠죠? 이익은 언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죠? 이익은 바로 요 성장기와 성숙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몫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 최대한 이때 손님 잘해야 돼요. 이때 손님 제대로 뭐 하면요. 아이 그 참 돈 좀 벌 때만은 좀 친절하지도 않고 그만해졌네.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 할 때 그 집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와 성숙이 되어질 때 또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서 내가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에도 이 고객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도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와 쇠퇴기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도입기에는 요 단계가 되어지죠. 도입기에는 소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저걸 사서도 될까? 괜찮을까? 맛있을까? 이렇게 소비 준비를 하고 있다가요.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많이 들어가는 거 보고, 저기 장사 잘 되네.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너 그거 먹어봤어? 나 먹어봤지. 당연히 먹어봤지. 소비의 절정기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니 그 집 아나? 알지. 바로 그게 성숙기가 되어지는데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면은 경쟁 회사, 여기 있죠. 경쟁업자가 극대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소비가 위축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언제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또는 뭐 제품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성장기 좀 있을 때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뭐를 나타내냐면은 신제품, 신 아이템을 개발해내서 여러분들이 다음 쇠퇴기에 다시 여러분들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갈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업자는 도입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별로 없다가 이제 저 장사가 잘 되네. 손님이 많네. 그럼 나도 해도 되겠네 하면서 그 옆집에 가서 떡 차립니다. 상도덕에 어긋나죠. 그렇지만 옆집에 가서 떡 차립니다. 돈 앞에 뭐 아무런 체면도 없습니다. 그죠? 떡 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돼? 성숙기 돼가지고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경쟁업자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극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산업도 이제 별로 이제 이익이 서로 나눠 먹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 이러면서 경쟁업자가 점차 다른 산업으로 이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창업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업 시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도입기에는요, 도입기에는 창업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기 잘 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저 사업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저 장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래 되어지는 거죠. 또 수익이 있을까? 만약에 있으면은 저 사업을 한번 해볼까?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후보 지역에 하나로 이제 선택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점차적으로 막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어지죠. 그럼, 야,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 장사 시작해야 되겠다. 창업 시작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언제 하냐면은 성숙기에 막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막 장사 잘 되고 경쟁자 많을 때 이때 이때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창업을 가다 이때 시작하는 사람인데 시작과 동시에 뭐를 맞이하냐면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창업의 시작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 창업을 시작하고 성숙기 때는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경쟁업자가 극대화되어지죠. 경쟁업자가 극대화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남으려면은 다른 기업체와 또는 다른 장사하는 업소와 좀 차별화되어진 예를 들면은 깍두기를 하나 더 준다든지 또는 깍두기를 맛있게 만든다든지 또는 양을 많이 준다든지 또는 특별히 더 친절하다든지 이와 같은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어진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업종을 변경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매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도입기에는 이제 손님이 적으니까 당연히 조금씩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성장기에는 손님들이 막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최고 증가입니다. 막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오늘 10그릇 팔더니 내일은 20그릇, 그 다음에 30그릇, 50그릇 막 최고로 증가합니다. 성숙기에 들어서는 50그릇, 50그릇, 45그릇, 45그릇, 55그릇,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숙기에는 매출이 평행선을 걷다가요, 당연히 쇠퇴기에는 하락하게 되어집니다. 밑에 있는 진행기간은 쌤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1년, 2년, 3년, 4년 이거는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제작하신 분이 그냥 편의상 1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이 부분은 업종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학습은요, 공부한 내용은 이제 창업 자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창업의 3요소, 창업자와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그 다음에 창업 자본이라는 세 개가 바로 창업의 3요소가 되어지고요. 여기에 시장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창업의 4요소인데 창업의 자본은 바로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창업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와 같다. 자기 돈과 타인의 자본을 합쳐져서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많이 활용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창업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의 아이템 수명 주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또는 기업체에서 어떤
전략 수립을 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